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6강 시간으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두 번째 2,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 의무자부터 4, 세 부담의 상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보겠습니다. 과세 기준의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주택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주택분이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자의 핵심은 바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다만 주택을 제외한 별장 및 사업용 건물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건축물은 크게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하고 주택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과 이거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말하고요.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주택은 둘로 나뉠 수가 있죠. 하나는 주택, 다른 하나는 별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별장. 주택과 별장. 그래서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맞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대상 맞습니다. 근데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종합부동산세 해당되는 하나, 요 주택, 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주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과세 표준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 자, 다 합했다는 얘기죠. 이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준다?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라는 건 뺀다는 얘기입니다. 6억 원. 자, 6억 원을 공제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 금액에다가 뭘 곱해준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이 바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6억 원을 빼고 그러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거는 100분의 100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이란 얘기인데 100분의 100.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분의 85, 85%가 되고요. 2020년에는 100분의 90%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00분의 95, 9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자, 요것은 일반적이고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요 주택 가격 공시가 합산 금액 1세대 1주택인데 1주택밖에 없죠. 근데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요 가격에서 1세대 1주택은 3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3억 원. 자, 요렇게 1세대 1주택이면 요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6억 원을 빼고요. 6억 원. 이 금액에서 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줍니다. 이것이 요거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산을 주택 공시가격은 합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합산을 배제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자, 합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합산 배제하는 기타 주택. 합산 배제 기타 주택. 그래서 합산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합산에서 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자, 요 임대 나오죠? 이 임대주택들은 합산 배제 기타 주택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니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그리고 사원용 주택. 이런 것도 합산 배제 대상입니다. 디귿.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예, 미분양 주택도 합산 배제가 됩니다. 다음 리을.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자, 그리고 미음.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 그리고 비읍. 별장입니다. 별장. 네, 별장. 별장 같은 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렇게 합산 배제되는 기타 주택까지 알아보면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 세율 및 세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액. 이걸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과세 표준에다가 과세 표준 곱하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해줍니다. 세율을 곱해주면 세액이 나옵니다. 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로 크게 나뉘는데 둘은 아닙니다. 주택부 종합부동산세액은 둘로 나뉘는데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납세 의무자가 2주택 이하. 자, 2주택 이하인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럼 바로 니은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니은은 3주택. 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2주택. 자, 조정 대상에서 3주택을 소유하면 3주택 이상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니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어서 세율을 각각 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2주택이야. 1주택이나 2주택일 때는 세율이 낮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일 경우에는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기역과 니은의 과세 표준 구간과 세율의 세부 내용은 우리 만공기본서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율은 어떤 경우냐? 납세 의무자가 법인입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요. 이래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이래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다음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 세율은 일반인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기역과 니은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똑같아요. 2주택 이하인 경우. 2주택 이하. 물론 이거는 조정대상 구역에 있는 2주택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1천분의 30. 1천분의 30. 그래서 3%죠.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이제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 자, 이런 경우에는 1천분의 60입니다. 세죠? 1천분의 60. 그러니까 6%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요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할 때 그 과세 표준 그 계산할 때 6억 원을 공제해 주는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천분의 30 또는 1천분의 60 요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다가 바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합니다. 자, 이렇게 법인의 경우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주택분 예,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공제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어떻게 되냐? 바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액을 이것은 따로 내니까 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율 및 세액의 기본적인 원칙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율 및 세액의 네 번째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액을 좀 더 공제해 줍니다.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바로 경로, 나이 드신 분이죠. 경로 우대 세액 공제. 다른 하나는 장기 보유,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에요.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이거를 다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주고 이 공제율의 합계는 이거를 합한 거는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100분의 80%의 범위 내입니다. 범위 내. 그래서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결국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액 종부세액은 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 거기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액을 빼주고요. 이거 빼준 상태에서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을 또 공제해줍니다. 빼줍니다. 뭐냐면 경로우대 세액 공제,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경로우대 기억, 경로우대 세액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로우대 세액 공제,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자, 요거의 핵심은 만 60세 이상. 인 1세대 1주택자. 역시 1세대 1주택이 앞에 있으니까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다음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경로대 세액 공제율을 보면 연령별로 자, 만 60세가 있습니다. 60세. 두 번째는 만 65세 이상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만 70세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그리고 65세 여기가 65세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65세 미만이 되겠죠. 미만까지. 요 경우에는 공제율이 100분의 20 그래서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그리고 만 70세 이상이니까 여기는 만 70세 미만이 됩니다. 만 70세 미만은 100분의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은 100분의 40 100분의 40 또는 40% 같은 말입니다. 요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경로우대 세액 공제액은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요 비율 경로우대 세액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나온 거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어서 장기 보유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은 요겁니다. 자, 이번엔 니은 장기 보유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 기준일 현재 몇 년 이상? 이 장기 보유는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장기 보유 세액 공제율을 보겠습니다. 보유기간별로 5년 이상, 두 번째는 10년 이상, 세 번째는 15년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상, 이제 10년 미만이 된다. 여기는 밑에 10년 이상이 있으니까 10년 미만. 요때의 공제율은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20%. 자, 10년 이상, 여기는 15년 미만이 됩니다. 15년 미만. 이때는 100분의 40,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50%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공제율만큼 그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장기보유 특별세액 공제율을 곱합니다. 그 보유한 기간만큼. 그만큼을 또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공제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기억, 경로 5대 세액 공제가 있고, 니은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부담의 상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합니다. 직전 연도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뭔 뜻이냐면 올해 제가 종합부동산세액을 냈습니다. 총 세액 상당액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냈는데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서 1억을 낸다면 10배나 올랐죠.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상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상한을 주는데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그래서 상한을 두는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둘로 나뉘는데, 자, 첫 번째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그냥 2주택을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 1주택 또는 2주택이라는 얘기죠. 단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아닙니다. 그거는 밑으로 들어가요. 다른 하나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납세유자가 2주택 이하, 1주택 또는 2주택을 가졌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100분의 150으로 둡니다. 100분의 150, 150%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전년도에, 직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액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총 세액 상당액을 1,000만 원을 냈습니다. 1,000만 원, 1,000. 그러면 다음에 이게 2,000이 나와도 100분의 150을 상환하는 거, 100분의 150을 곱하면 이게 1,500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드시면. 그러면 설사 2,000이 나와도 요 오버하는 요 금액, 요 500만 원이죠. 1,500을 뺀 거. 이거는 없는 것으로 본다. 즉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도 종합부동산세액은 1,500만 원까지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더 오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가 3주택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 요때는 100분의 300이 됩니다. 100분의 300. 3배까지 상한을 둔다는 얘기죠. 얘도 똑같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 경우, 2번의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이 사람이 100분의 300이니까 3,000만 원까지 낸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4,000, 5,000이 나와도 이거 안 하고 3,000만 원까지로 상한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 조건이 있죠. 어떤 경우냐? 이런 상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바로 납세 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세율이 1000분의 30 또는 10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세부담 상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간에 이 1000만 원이 났던 게 2000이 되든 3000이 되든 5000이 되든 올라가는 대로 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개인인 경우입니다.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6강 시간이었고, 종합부동산세의 2.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 의무자부터 4. 세부담의 상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